세상에 애들아, 세종의 어머니가 뒷간에서 뭔가를 숨겨두었단다. 그게 너무 궁금하지? 오늘 주인공이 없었으면 우린 아마 지금도 한자로 카톡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단껭. 엉덩이 붙이고 끝까지 들을 준비하소잉. 미리 숨 좀 쉬고 함께 가보잔껭. 오늘 주인공 원경은 엄청 멋지고 대단한 여자란껭. 자, 출발하자껭. 듣게나, 조선 건국의 역사는 반쪽짜리일세. 그 이면에는 원경이라는 여인의 피눈물과 희생이 있었지. 이보게, 자네는 조선 건국이 이씨 가문의 힘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는가? 자, 오늘 이야기 복채로 뭘 주실 건가?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조선의 운명이 어디서 결정됐는지 아세요? 화려한 궁궐? 천만에요. 똥냄새 나는 뒷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고 세종대왕이 태어날 수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시작이 바로 거기였다니까요. 얘들아, 오늘 할미가 들려줄 이야기는 좀 특별하단다. 왕비가 말이지, 똥통 뒤에서 칼을 꺼냈다는 얘기 들어봤니? 아이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지. 역사책에도 대충대충 넘어가거든. 그런데 말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대로 알려면 이 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이름은 민씨. 원경왕후 민씨란다. 세종대왕 낳은 어머니로만 알고 있지? 천만에. 이 여자는 말이지, 왕을 만든 여자야. 아니, 정확히는 뒷간에서 왕을 설계한 여자지. 자, 그럼 할미가 1398년 8월 26일 밤으로 데려다 줄게. 개경 그 칠흑 같은 밤속으로 말이야. 1398년 8월 26일. 개경의 밤은 숨이 막힐 듯 무더웠습니다. 음력 8월 금음. 달은 뜨지 않았고 하늘은 먹물을 쏟아부은 듯 캄캄했습니다. 횃불 하나 없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사저 뒤란에 서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뒷간, 측간채, 아무도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 바로 그곳 지하에 우리 가문의 운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니? 그 넓은 집 놔두고 왜 하필 그 냄새나는 뒷간이었을까? 이게 바로 원경 왕후의 무서운 심리학이란다. 할미가 하나하나 짚어줄게. 첫째, 본능적 거부감을 방패로 썼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걸 피하잖니? 정도 전의 감시병들이 아무리 눈을 불하려도 오물이 가득한 뒷간 바닥을 샅샅이 뒤지는 건 심리적으로 엄청난 거부감이 들거든. 다들 코 막고 에이, 설마 저기 있겠어? 하고 지나갈 때 원경은 바로 그 설마를 노린 거란다. 지금처럼 수세식도 아니니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니? 그 냄새 자체가 완벽한 천연 방어막이었지. 무기 옮길 때 나는 쇳소리나 발소리도 뒷간 특유의 구조 덕분에 밖으로 안 새어 나갔고 말이야. 둘째, 체면이 칼보다 무서운 법이지. 당신은 유교 사회였잖니? 양반들에게 뒷간은 가장 천하고 불결한 곳이었거든. 양반네 집, 그것도 고귀한 민씨 가문 안주인이 드나드는 뒷간을 뒤지다가 들키면 그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정도전이 아무리 감시병을 보내도 남의 집 화장실 구석구석을 뒤지는 건 양반 체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설마 고귀한 민씨 가문 안주인이 저런 곳에 무기를? 원경은 사내들의 그 얄팍한 체면이라는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야. 셋째, 뒷간은 안채와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 담장 근처에 있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밤에 몰래 무기를 넘겨받거나 거사 당일 사병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밖으로 내보내기 딱 좋은 자리였단다. 정문으론 당당히 무기 드릴 수 없으니 가장 구석진 뒷간을 비밀 보급기지로 쓴 거지. 병참의 요충지였던 거야. 넷째, 뒷간은 여자들의 공간이기도 했어. 외간 남자인 감시병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여인들의 성격이었지. 그 안에 무시무시한 전쟁 도구를 숨긴 거야.
가장 부드러운 곳에 가장 강한 걸 숨긴 셈이지.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에 가장 고귀한 왕의 갑옷을 숨긴다. 이 극적인 대비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이었던 거란다. 얘들아, 너희라면 보물지도를 화장실 병이 밑에 숨기겠니? 안 하겠지? 원경 왕후는 바로 그걸 노린 거야. 가장 더러운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걸 말이야. 이게 진짜 킹메이커의 머릿속이란다. 남들이 코 막고 지나갈 때 그 여자는 그 악취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니? 오늘 오후 신시 동생 무지리가 급히 찾아왔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정도전 일파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것을. 누님 정도전이 오늘 밤 왕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송연, 남은의 첩집에서 술을 마시며 계획을 확정했답니다. 태조께서 병환이 위독하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퇴근길에 한꺼번에 척살하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통해 왕자들의 무력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 이방원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습니다. 광운을 장악한 정도전 앞에서 맨손으로 버틸 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말입니다. 남편이 정도전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불태울 때 저는 몰래 병장기를 빼돌렸습니다. 우리 민씨 가문은 고려 말부터 개경 한복판에 대규모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대 수레가 들어옵니다. 곡식 가마니가 가득 실린 수레, 땔감 더미가 쌓인 수레. 바로 그 밑바닥에 우리는 칼과 갑옷을 숨겼습니다. 관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죽음의 무기를 감춘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뒷간 아래 지하 공간에 쌓아두었습니다. 외부인은 물론 우리 집 하인들조차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 곳, 악취 때문에, 풍수 때문에, 금기 때문에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오늘 밤 그 무기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됩니다. 저는 촛불 하나를 들고 뒷간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발밑에서 쥐가 찍찍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코를 막고 싶었지만 양손에는 촛불과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괴짝 3개, 고방에서 가져온 상자 2개, 그리고 벽면 이중 구조 속에 세워둔 환도 보따리.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첫 번째 괴짝을 열었습니다. 자그락. 두 정갑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옷 안쪽에 철편을 못으로 고정한 갑옷, 촛불 아래에서 철편들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갑옷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습니다. 한 벌의 장정 하나가 겨우 감당할 무게, 이것을 30여 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괴짝에는 환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피로 감싸고 오치를 한 칼집. 저는 환도 하나를 꺼내 칼집에서 뽑았습니다. 딸깍. 비녀장이 풀리는 소리, 그리고 칼날이 칼집 입구에 두석 장식을 스치며 내는 예리한 금소금. 날은 서늘하고 차가웠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푸르스름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칼날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이 칼이 누군가의 목을 벨 것입니다. 정도전일 수도 있고 남은일 수도 있고 심효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패배하면 우리는 역적입니다. 승리하면 우리는 개국공신입니다. 오늘 밤의 칼날이 우리 가문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저는 지하에서 올라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철동 사저로 가서 대군마님께 전하거라. 마님께서 갑자기 배와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인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배와 가슴이 아프다는 핑계, 정도전의 감시망을 피해 남편을 궁 밖으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안채로 돌아와 두 살배기 충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막 돌이 지난 아들, 작고 따뜻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양년기와 효령이는 친정 사저에 맡겨두었습니다. 5살, 3살, 아직 어린아이들입니다. 저는 세 아들을 연달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 전후 혼란의 시기에
그때의 아픔이 아직도 가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양년기를 낳았을 때 또 잃을까 두려워 친정에 맡겼습니다. 오늘 밤 거사가 실패하면 저는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도전은 씨를 말릴 것입니다. 이방원의 자식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 가신들에게 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사저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고 만약을 대비해 퇴로를 확보하라고. 저는 충령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이방원이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아 끌고 뒤란으로 향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정도전이 움직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방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를 뒷간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에? 예. 지하에 30여 명분의 갑옷과 환도가 있습니다. 이방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정도전이 칼을 빼들었으니 우리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 골육이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이나 먼저 공격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 형제의 피, 역사에 역적으로 기록될 가능성, 저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망설임은 죽음을 부를 뿐입니다. 오늘 밤 역사는 분명 우리 편입니다. 동생 무구와 무지리가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뒷간 지하에서 무기들을 꺼냈습니다. 자그락, 자그락. 갑옷들이 쌓이는 소리, 촛불 아래에서 철편들이 일렁였습니다. 이숙번이 이끄는 핵심 가신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직접 남편에게 갑옷을 입혔습니다. 무거운 두정갑을 어깨에 걸쳐주고 가죽끈을 조였습니다. 질긴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환도를 허리에 찼습니다. 딸깍. 비녀장이 채워지는 소리. 이방원은 갑옷의 무게에 짓눌린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방님,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역적이 아니라 의로운 자입니다. 이방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인, 우리가 지면 지지 않습니다. 만약 진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패할 경우 저는 당신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무기, 제가 모은 정보,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손발, 오늘 밤 우리는 이깁니다. 이방원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결기가 차올랐습니다. 알았소, 부인. 오늘 밤 우리가 역사를 쓰겠소. 30여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칠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궁궐 내부 사정에 밝았습니다. 어느 문이 열려 있고 어느 경로로 가야 정도전의 은신처를 기습할 수 있는지 모든 동선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복궁 남문 밖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괜찮다. 나는 남편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저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 말발굽 소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하인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갓, 그리고 칼, 마님, 정도전의 것입니다. 저는 그 갓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안채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텅 빈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왕을 만들었습니다. 뒷간 지하에 숨겨둔 칼로, 곡식 가만히 밑바닥에 몰래 들여온 갑옷으로, 악취와 어둠 속에서 설계한 거사로, 저는 조선의 왕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과연 제가 원하던 것이었을까요? 얘들아, 이게 바로 원경왕후 민씨의 이야기란다. 역사책에는 이렇게 안 나오지.
투기 심한 왕비, 질투의 화신, 이런 식으로만 쓰여 있거든. 하지만 할미가 보기엔 말이야. 이 여자는 질투한 게 아니라 싸운 거야. 자기가 만든 왕좌를 지키려고, 자기가 설계한 나라를 지키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뒷간에서 칼을 꺼낸 여자. 악취 속에서 왕을 설계한 여자. 곡식 가만히 밑바닥에 죽음을 숨긴 여자. 이 여자가 없었다면 조선은 달라졌을 거야. 태종 이방원도 없고 세종대왕도 없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말이야, 역사는 이 여자를 기억하지 않았어. 남편은 왕이 되었지만 그 여자는 외로운 왕비로 남았단다. 훗날 남편이 후궁을 들이고 친정 식구들을 죽이고 자기를 밀어낼 때도 그녀는 아무 말 못했어. 왜냐면 자기가 너무 강했거든. 너무 영리했거든. 너무 많이 알았거든. 그래서 위험했던 거야. 1398년 8월 26일 밤, 뒷간 지하에서 칼을 꺼낸 그 순간, 원경 왕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오늘 밤 왕을 만들지만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잃을 거라는 걸. 여자의 야망이 곧 사랑이었고, 사랑이 곧 감옥이었던 거지. 얘들아, 역사는 말이야,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뒷간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거란다.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말이야.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어. 뒷간에서 왕을 만든 여자. 바로 원경 왕후란다. 그런데 얘들아, 이 여자가 왕 만들어 놓고 뭘 얻었는지 알아? 다음 시간에 그 슬픈 이야기 해줄게. 어머니, 원경의 눈물 말이야. 자, 이제 자네의 생각을 들어볼 차례일세. 오늘 만난 원경 왕후를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겠는가?